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일요일 8경주로 시행되는 서울 마주협회 장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혼합 오픈 1200m 레이스로 펼쳐지는데요. 현재 17두가 출마 등록을 했는데 이대로라면은 매니 히어로가 출마 등록에서 지금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매니 히어로는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 한두가 출전을 포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부경에서 이 두 마리 경쟁력이 없다고 본 거죠.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일단은 서울의 마필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부경에서 단 두 마리 선행마 벌마의 스타와 추임력을 주목이라는 쏜살, 요 두 마필만이 올라옵니다. 두 마필 다 최근에 또 경주를 펼쳤던 마필이죠. 어마어마 포함해서. 자, 그 경주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이번 경주를 풀기 위해서는 직전 SBS 스포츠 스프린트배 요 경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승을 했던 라운드 파이터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어마어마 3번이죠. 쏜살은 4번 게이트, 그리고 벌마이스타는 1번 게이트, 서울의 대표 모르피스는 5번 게이트, 요런 식으로 이제 출전합니다. 일단 한번 뛰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린터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 제31회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마 벌마의 스타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6번마 라운더 파이터 2위로 따라가고 3위는 3번마 어마어마가 안쪽으로 자리 잡습니다. 초반 선두권 3마리 1번마 벌마의 스타, 바깥쪽에는 6번마 라운더 파이터, 안쪽 3위 3번마 어마어마, 바깥쪽에서 11번마 이스트제트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1, 2, 3위 거리차 각각 반마신 정도 좁혀주고 있습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계속해서 1번마 벌마의 스타 안정적인 선두, 그리고 바깥쪽 2위는 6번마 라운더 파이터가 1마신의 거리차를 따라갑니다. 3위는 3번마 어마어마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앞섰던 3마리 그대로 결승선 직선주로까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역전을 노리는 6번마 라운더 파이터 임기훈 기수와 함께 바깥쪽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적인 선두. 자, 제가 이 3코너 지점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코너 지점을 보면요, 이 벌마이스타가 지금 계속해서 선행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 벌마이스타 외곽에 바로 라운드 파이터가 지속적으로 선두권을 프레스합니다. 이 벌마이스타가 선두에 나서가지고 좀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벌마이스타가 이번 경주 기록하고 그 전 경주 1200 뛴 기록하고 보면은 기록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3코너, 4코너까지의 타임이 상당히 짧아요. 그 직선줄에서 이제 끝걸음이 묻어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운드 파이트의 지속적인 프레스, 압박, 요런 걸로 인해서 벌마이스타가 계속해서 견제를 받아요. 바로 이 호흡적인 측면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지점이 아마도 직선줄에서 걸음이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덕분에 바로 뒷선에서 따라가는 3번 어마어마 포지션 좋죠. 그야말로 최적 전개였습니다. 어마어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지션에서 곱게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이번 경주도 출전합니다만 이스트제트라는 마필은 초반 외곽에서 출발한 이후에 자리를 못 잡겠다 싶으니까 차분하게 밀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제 선입권 외곽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트제트하고 벌마이스타는 이번 대회에서도 두 마필 가운데 한두가 이제 선행을 나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두 마필의 어떤 포지션 여부는 이번 대회에서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러한 요인입니다. 3번마 어마어마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앞섰던 3마리 그대로 결승선 직선주로까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역전을 노리는 6번마 라운더 파이터 임기훈 기수와 함께 바깥쪽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6번마 라운더 파이터와 안쪽 2위는 1번마 벌마의 스타, 3위는 3번마 어마어마가 추격합니다만 결승선 직선주로 6번마 라운더. 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라운드 파이터가 결승선 접어들자마자 바로 1번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 선행마들은요, 이 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행마들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보면은 기가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기가 한번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경주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기가 꺾인 채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경주마의 기질이겠죠. 기가 한번 꺾였을 때 살아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선행마들에게는 이 선두권 딱 직선주로 접어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넘어서느냐, 다른 마필들이 이렇게 바로 넘어서는 마필이 있으면은 조금 덜 뛰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파이터처럼 이렇게 능력마가 직선주로 해서 선행마를 바로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그런 거는 선행마가 힘을 한 발 더 쓰느냐 못 쓰느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 요인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터와 임기훈 기수 남거리 150m, 아직까지 단독 선두 2마신 3마신 더욱더 거리차가 벌어집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말, 현존 가장 빠른 말은 6번 말 라운드 파이터와. 자, 그리고 보면 이제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던 쏜살입니다. 그리고 모르피스예요. 두 마필이 이제 후미에서 오다가 다 두 마필 다 내측을 파고 올라왔는데, 뭐 두 마필 다 뭐 출발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쏜살은 조금 더 순발력이 조금 더 있는 마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두 마필 다 몰고 나오는데 이 간격이 유지가 돼요. 계속해서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두 마필은 4코너 접었을 때, 4코너 딱 접어들 때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마필을 뒤에 있는 마필이 잡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전개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이 두 마필의 뒷힘은 비슷하다. 4코너 접어들기까지의 전개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훈 기수입니다. 같은 세레모니로 오늘 뚝섬배 대상 경주에 이어서, 자, 이 경주를 보고 이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라운드 파이터가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가 직전 경주 뭐 내측 최적 전개였다라는 이점이 있었다는 점 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를 봤을 때 뭐 출발지가 좀 불리해도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 뭐 상당히 좋습니다. 최상위권이에요. 뭐 중속, 통상적으로 이제 단글에서는 이 중속이 유명한데 이게 스피드예요. 스피드, 발주 이후에 마필을 끌고 나오는 힘, 이것도 뭐 최상위권입니다. 직선주로 근성도 좋고 경주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직선주로 근성이라든지 힘, 지구력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포지션이 약간 불리해도 일단 뭐 이번 경주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최외곽 게이트 뭐 한 12번 이상의 어떤 그런 극악의 불리함을 겪지만 않는다면은 일단은 뭐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마련 경주인데요. 마련 경주인데 3세마가 없어요. 3세마가 있다면은 이제 뭐 부담 중량에서 3세 앞말 쪽에는 상당한 강점을 지닌 그런 마필도 출전하게 되는데 3세마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4세 이상 순말, 거세마는 57 그리고 앞말은 55. 그래서 뭐 이번 경주 앞말 보니까 이제 뭐 몇 마리 있긴 한데 어쨌든 앞말은 55, 순말, 거세말은 57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즉 동등한 조건이라는 거죠.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어마어마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 뭐 상당히 유력한 입상권이다. 조교는 제가 뭐 지금 딱히 설명드릴 말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 몸 푸는 모습들 봤고요. 월요일 조교까지 봤는데 아직은 특징적으로 치고 나가는 눈에 확 들어오는 조교를 하는 마필이 없어요. 월요일날 조교한 마필 중에서는 뭐 일단 좀 괜찮았던 마필이 여기서 꼽아보면 와우와우가 뭐 나름 훈련시의 모습이 괜찮았고요. 프리맥스 두 마필 모두 비교적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한 마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전한 마필 가운데 와우와우 프리맥스, 그 다음에 33조의 발빠른 마필 이스트제트, 그 다음에
외국 원정 갔다 왔던 행복왕자. 이 정도가 지금 기억에 남아요. 이 정도가 지금 기억에 남는데, 모르피스까지. 뭐 그렇다고 뭐 이 마필들 지난번에 안 좋았던 마필이 있었느냐? 다 좋았거든요. 다 좋았는데 와우와우는 일단 뭐 직전 아까 그 SBS 스포츠에 나왔던 마필은 아니에요. 와우와우는 일단 뭐 새롭게 가세하는 마필인데, 사이즈가 저는 이 와우와우의 사이즈는 지금 이 대회에서 최선이면 순위권 정도 잘해야 요 정도 봅니다. 정상권의 어떤 스피드나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와우와우는 뭐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프리맥스는 개인적으로 이 좀 까탈스러워요. 모래에도 좀 민감하고, 그래서 내측에서 좀 몰고 나오면서 자리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마필은 출마 투표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변수. 이스트제트도 출마 투표가 변수예요. 무조건 안쪽에 있어야죠. 벌마이스타보다는.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벌마이스타가 밀고 나오면서 괴로울 수 있는데, 어쨌든 외곽이면 이스트제트도 승산이 거의 없다.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승산은 아주 희박하다. 외곽이라면. 행복왕자가 문제인데, 요 마필은 제가 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르피스하고 같이. 자, 어쨌든 그나마 조교가 좀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은 요 정도였어요. 큰 변화는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교로는 딱히 설명드릴 만한 마필이 없다. 대부분 다 마방에서 최선의 관리를 하고 정상급의 기량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고, 그런 마필들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도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강력한 우승 후보, 상태 양호하고 좋다라는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라운퍼스트가 이제 1조에서 나온 마필인데, 1조 마필들이 뭐 최근 대상 경주에서 워낙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요. 그런데 1조에서 이번에 두 마리가 나옵니다. 라운퍼스트하고 라운탐맨 두 마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 앞마린 라운퍼스트보다는 라운탐맨의 경쟁력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봅니다. 라운퍼스트가 작전구사 능력은 좀 더 좋아요. 선입, 추입도 다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 추입. 마음대로 뭐 포지션에 따라서 작전구사 능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1, 2번 게이트 안쪽에 차지하고 초반에 최적 전개를 풀어간다면 뭐 라운퍼스트도 안 될 것도 없다라는 판단이긴 한데, 그래도 쏟아져 나오는 순말들과의 어떤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어떤 포지션 다툼, 몸싸움, 요런 게 필연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은 덜 보고 싶다라는 판단이고, 이 라운탐맨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 끈기, 근성을 겸비한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작전구사 능력 좋아요. 작전구사 능력이 좋은데, 문제는 체구가 좀 작다는 거예요. 이 마필이 400kg 초반대입니다. 410에서 20? 뭐 많이 나갈 때 한 30까지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430, 최근에 이제 430까지 나갑니다. 430. 뭐 요정도 체중 나가는데, 마체가 좀 얇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외곽에서 전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쓴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라운퍼스트는 안쪽에 있어도 힘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운탐맨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안쪽을 배정받으면 가능성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선행, 선입 자유롭게 구사하고 강단도 있어요. 근성도 있는 마필입니다. 1조에서 그냥 쓰진 않았겠죠. 최근에 뭐 1조 마필들 뭐 자원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모르피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인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전의 폭발력보다는 살짝 좀 무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모르피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에서 상태는 여전히 양호하다. 이번에도 빅에너지라는 마필. 항상 보면요, 이 빅에너지하고 병합적으로 합니다. 빅에너지.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5등급 마필이에요. 5등급 마필인데 요 녀석이 모르피스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다니겠죠. 그것도 보조주로 해서 두 마리가 아주 뭐 꼭 붙어 다니면서 병합훈련을 소화를 하면서 꾸준하게 다졌는데 경쾌합니다.
경쾌하고 힘이 넘치는 주행이고 모르피스도 컨디션에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아요. 역시 이번에도 충분히 포지션을 잘 가져간다면 역전극 가능하다. 지난번은 조금 늦게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출발하면서 조금 당했어요. 당시에 모르피스가 스타트하면서 약간 당했는데 그런 당하는 게 없이 초반에 좀 진로가 열리면서 밀고 나와줄 수 있는, 밀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초반에 밀고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4코너 선회할 때 뭐 중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바로 뒷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 8위권 요 정도 선은 유지를 해야 직선주로 역전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리고 선두권이 또 무너지는 어부지리, 선두권이 박 터지게, 박이 터지면 그런 싸움이 펼쳐진다면 모르피스에게도 아직까지는 그름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와우와우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쉽지 않다, 사이즈를 조금 약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레전드데이가 그른발이 뭐 완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마필도 조금은 어중간한 그러한 전개를 할 가능성이 커요. 안쪽에서 최적 전개, 이마필은 좀 게이트 잘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 경주 우승하는 과정을 보면은 외곽에서 출발 잘 받아가지고 밀고 나오는데 일반 경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순발력은 가능합니다만 이번 흐름은 상당히 빠르거든요. 또 1200입니다. 직전은 1400이었고요. 일반 경주였고. 그래서 외곽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딱 출발하는 순간 이 레전드데이의 포지션은 5위권보다는 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선주로 폭발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안쪽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선두권이 무너지면 뭐 어부지리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역시 이마필도 뭐 내측 최적 전개 출마 투표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레전드데이는 자력 입상은 힘든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반 뭐 사이즈 상으로는 힘들죠. 이마필도 앞에 가야 되는데 워낙 빠른 상대를 만났습니다. 소베라니아 안되고요. 코스모도 최근 상태는 좋아요. 이 소속조 왕벚꽃이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왕벚꽃이 이 마필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코스모가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 못 따라가는 모습이 과연 뒷직선까지 유지가 되느냐. 뒷직선 가면은 이제 들미가 잡히죠. 들미가 잡히는데 어쨌든 코스모의 스피드는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만 이번 경주 이 코스모가 상대할 마필들은 그야말로 최정상급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코스모가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선행 갈 수준은 안 돼요. 선행말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되겠죠. 이 코스모가. 뭐 그 정도의 순발력으로 따라가서 직선주로 버틸 수 있는 힘과 파워가 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55를 달고 앞말이기 때문에 55를 달고 전개할 텐데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코스모. 뭐 직전 경주 이마필이 우승했을 때 코스모가 51을 달고 있었거든요. 뭐 그때와는 또 다른 그러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55의 코스모는 경쟁력은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코스모는 공략권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행복왕자입니다. 행복왕자. 지난해 그랑프리 뛰고 나서 해외 원정을 가요. 그리고 해외 원정 가서 2000m 두 번을 뛰고 3월달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훈련을 컨디션을 조절했는데 뭐 상태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재금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출발 능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직선주로 꾹 참았다가 직선주로 올라오는데 그야말로 행복왕자다운 그러한 폭발력 보여줍니다. 직선주로 추임력이 대단해요. 자, 그러면 이 행복왕자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이 마필은 1200을 단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어요.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1200을 뛰어보지 않았습니다. 데뷔 전이 1300이었어요. 두 번째 경주도 1300. 이렇게 1300을 뛰다가 이 마필이 첫 입상을 한 게 1700입니다. 1700에서 첫 입상을 해요.
첫 입상하더니 이후로 이 마필이 13번을 첫 입상 이후에 13번을 연속 입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그 13번 동안 뭐 그랑프리도 들어있었고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였던 이 마필의 폭발력은 그냥 뭐 직선주로 접어들기 전에 쓱 갈아엎어버리는 그 경주력 무시무시합니다. 그 폭발력. 자, 이 빠른 1200 첫 도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우승 후보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선두권이 무너지면 좋고요. 선두권이 무너지면 좋고, 요 마필은 뭐 출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내측에서 순발력이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측에서 출발하더라도 한 중위권 정도 유지할 수 있을 테고, 차라리 그냥 외곽에서 한 뭐 7, 8, 9 요 정도 포지션에서 밀고 나오는 포지션이 딱 오히려 좋지 않냐. 힘을 쓰고 외곽에서 초반에 좀 힘을 쓰더라도 외곽을 감아놔서 밀고 나와서 3, 4군을 전개할 때 한 5위권 언저리, 그리고 직선줄에서 폭발력을 보이면서 치고 나오는 3, 4군을 전개할 때 한 5위권까지만 끌고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뭐 직선줄에서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포지션 하는데, 과연 그 전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뭐 이제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컨디션은 큰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이 행복왕자는 최고의 다크호스,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리맥스입니다. 월요 훈련 시에 발버둥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잘 가요. 탄력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까탈스러워요. 전개 잘 나와야 됩니다. 이 마필이 스피드가 있고 중속이 있거든요. 선행도 해봤던 마필이에요. 밀면 선행도 나가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안쪽에서 프리맥스가 외곽 게이트 배정받는 순간 저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일단 중위권 안쪽에서 1, 2, 3, 4, 5, 6 뭐 한 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밀고 나오면서 한 7, 8까지도 관계없겠네요. 어쨌든 한 포지션을 한 5위권 언저리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 마필도. 그러면 직선주로 역시 폭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모래에 약간 민감한 일면도 있기 때문에 전개를 좀 깔끔하게 잘 풀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고, 까탈스럽고 여러가지 단서가 많이 붙긴 합니다만, 프리맥스는 안되는 마필은 아니다. 역시 복병 역할은 가능하다.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 3, 4위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잘 풀려도 1, 2위권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긴 한데, 어쨌든 뭐 경마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뭐 행복왕자, 프리맥스 이런 마필들이 날라올 수 있는 그러한 구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스트제트입니다. 이스트제트. 이스트제트가 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주부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마필의 컨디션을 꾸준하게 다져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좀 길게 준비했어요. 하위군 마필들하고, 이 33조 하위군 마필들은 웬만하면 이스트제트하고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것 같아요. 하위군 마필들의 어떤 훈련 파트너입니다. 근데 훈련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뭐 막강한 스피드를 보이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 마필은 항상 보면은 보조를 뭐 맞춰주려는 건지 그렇게 열심히 뛰고 강하게 뛰는 마필은 아닌데, 훈련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서 실전 나오면은 무시무시한 스피드를 보여주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이번 경주 무조건 안쪽. 무조건 안쪽. 누구보다? 벌마의 스타보다. 부경에서 올라올 벌마의 스타보다는 무조건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아야 됩니다. 자, 밀리는 순간 승산은 희박하다. 벌마의 스타가 안쪽을 배정받으면 선행받고 버틸 확률, 저는 뭐 한 50%까지 편하게 선행을 하면, 글쎄요, 50은 좀 많이 줬나? 30%? 어쨌든 이 정도의 가능성은 지니고 있는 마필인데, 외곽으로 밀리는 순간 가능성은 1, 2%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출마 투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트제트. 이제 뭐 컨디션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어쨌든 선행 가능한 마필을 쭉 꼽아 보면은 이스트제트, 벌마이스타, 그리고 일주의 라운탑맨,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판단이에요. 뭐 제가 사이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로드반 같은 마필도 있긴 한데, 소베라니아, 로드반 뭐 이런 마필들은 선행 글쎄요, 게이트 초반 머리를 내밀 수 있겠습니다만 한 1-200m 지나면은 그냥 이스트제트나 벌마이스타가 다 넘어갈 수 있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일단 딱 그 세 마리만 가지고 본다면 이스트제트가 그 세 마리 중에서는 가장 안쪽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 외에 뭐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영향력이 없네요. 매니 히어로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조금씩. 은퇴하기 전에 한 번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없는데, 요 마필은 지난번에 회복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마무리 훈련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주 옆에 장부에 나오는 마필들 한번 살펴봤는데, 글쎄요, 출마 투표가 나오기 전에 과연 뭐 순위를 예상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1200m 경주 거리 특성상.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와우와우는 최정상에 올려놓고 시작해야죠. 아, 와우와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마어마죠. 어마어마는 어지간한 포지션이면, 제가 직전은 라운드 파이터라는 마필을 설명드릴 때는 어떤 위치든 어떤 상황이든 불문, 그냥 대가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자, 어마어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극악의 어떤 난이도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유력한 강력한 우승 후보. 자, 그 뒷선을 놓을 수 있는 마필, 순발력 좋은 마필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힘이 있는 마필을 놓을 것인가, 요즘을 좀 고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 벌마이스타가 만약에 이번에 좀 안쪽으로 내려온다면, 안쪽 게이트의 벌마이스타는 어마어마 이상으로 무섭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뒷선을 벌마이스타, 안쪽 게이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요 순으로 한번 놓고 싶고요. 그 다음 순으로 한번 본다면 쏜살, 모르피스, 행복왕자, 이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뭐 복병급에서 이스트제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맥스 같은 마필들, 라운탑맨, 요런 마필들은 가능성, 역시 출마 투표를 살펴보고 추가할 수 있는 마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행복왕자가 어떤 전개가 나올지 가장 궁금합니다. 1200 처음 뛰어보는 행복왕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출마 투표 이후에 좀 더 압축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주협회장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뭐 잘 준비를 해서 또 조교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마필들 몇 도 보이긴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뭐 그린폭스 또는 뭐 카리즈마, 이런 마필들 제가 이제 선물로 안겨드린 마필들이에요. 그 외에도 뭐 다수의 마필들이 있었고 인기마도 많이 꺾어드렸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린폭스나 카리즈마는 현장에서 좋은 배당으로 연결까지 시켜드렸고요. 그런 결과를 이번 주도 한번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금요
복병마 추천, 훈련우수마 추천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